자, 이제 다 왔어요. 마지막 전화 퍼널, 신청서 퍼널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같이 사다리 중에 어디에 위치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끝에 있었어요. 그럼 이건 뭐란 얘기예요? 엄청 고가란 얘기예요. 제일 비싸단 얘기고요. 설득하기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자동 판매로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또 자동화 마케팅 한다고 그냥 온라인으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직접 연결이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환경을 바꿔서 그러니까 훨씬 높은 전환율을 기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고가 상품이니까 그에 맞는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래서 더욱더 친밀한 판매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옮겨가도록 끊임없이 고객한테도 요청하고 다가가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신청서 퍼널 구성도를 살펴보면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여기 신청서 퍼널은 뭐 무료 사례 연구, 신청서 페이지, 과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셀 브런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대요.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참가하면서 자신이 온라인에서 수천 가지나 되는 물건을 팔고도 단 한 번도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더 높은 다음 단계를 제안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찔리죠? 먼저 전화해서 막 영업해 보셨나요? 자, 그래서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에 자, 요거를 DVD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800장을 넘게 판매를 하고 고객이 그 DVD 충분히 보았을 시점에 전화를 다 걸었대요. "잘 보셨냐?" 이런 식으로. "DVD 내용 어땠냐?" 이러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첫날에 사람들이 막 거절하고 넷째 날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예라는 대답을 들었고 그러면서 엄청난 판매를 또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DVD 구매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걸다 보니 매달 100만 달러의 간접비가 지출되어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알게 됐고 신청서 퍼널을 만들어서 진짜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만 작성하게 수익성을 높임.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또 신청서 퍼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이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나의 설계를 좀 행동을 좁혔다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청서 퍼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성공 사례나 무료 사례 분석 랜딩 페이지가 필요하고요. 잠재 고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때 이때 잠재 고객이 내 도움을 받을 때 진짜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 건지 막 예상하게 해주고 상상하게 해주고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험들을 볼 수 있게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우리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런 도움을 줬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성공 사례, 그다음에 무료 뭔가 사례 분석, 그래서 뭔가 가능한지 당신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인.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끌어내는 방법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성공 사례를 말할 때는 내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바를 성취한 사람의 성공 사례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제 얻을 수 있는 결과들 그걸 직접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높은 가격대 제품 서비스 시장에도 성공 사례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니 요것도 체크를 해 보자. 자, 이것도 활용을 해 보자라는 이야기고요. 무료 사례 분석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례를 분석을 해 주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나와 함께 하게끔 그 금액의 가치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하지만 여기 또 중요 포인트가 있네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못해 가지고 자, 보세요. 강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결국에는 저도 그렇고요. 이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강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뭐냐 하면 내가 했던 어떤 전략을 있는 그대로는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실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하는 방법? 그걸 우리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까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술을 알고 싶어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대표님들의 사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사실 오셔야지 이게 모든 분들한테 그거를 말을 해봤자 그걸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신청서 퍼널의 목표는 이래요. 나의 도움 받았을 때 뭐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거, 성공 사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공한 경험자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청서를 쓰게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신청서를 다 쓰지 않은 사람도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전화해서 신청서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까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신청서 페이지는 이 고객이 2단계 과정을 마칠 때까지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더 긴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진짜 이거 모든 이러한 설계가 들어간다면 고객이 빠져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청서의 목적이 판매자가 자기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게 내가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쓸 수 있도록 테이크아웃 설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를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후기 항목 배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영상으로 배치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신청서 페이지 필수 질문이래요. 이런 것도 보고 이게 한번 받은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자, 나의 고가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향 또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자, 당신은 어떤 어떤 유형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또는 뭐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고 싶은 대표님들이라면 매달 나의 광고비는 얼마로 지출을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또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선택사항입니다. 외식 얼마 자주 합니까? 그죠? 자, 또 매달 얼마를 미래의 투자금으로 따로 챙겨둡니까?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얼마나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마케팅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만큼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잠재 고객이 그리는 성과,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극이 너무 크다면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서로 일치되게끔 서로 비슷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판매할 제품이 없는데 이걸 하고 싶다. 그럼 그것도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마케팅에 같이 협업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을 만나고 싶은데요.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만나고 싶은데 그분들 중에 만약에 상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렵죠. 상품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 분들과 함께 협업해서 결과를 내고 그분들을 막 광고하고 그다음에 함께 팔고 알리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댄 셀리번의 이제 질문인데요. 고객이 상상하는 성공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기 위해서 러셀 브런슨이 즐겨서 하는 질문이래요. 자, 3년 뒤에 당신이 지나간 3년을 되돌아본다고 치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자신이 거둔 발전에 만족감을 느낄 만한 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도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실래요? 3년 뒤에 당신이 지나간 3년을 되돌아본다고 치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3년이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3년이요. 우리의 과거가 됩니다. 그때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나의 이 일을 하는 이 부분의 발전이나 성과에 어떤 만족감을 느낄 만한 일들을 했는지 이걸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표님들이 정말 이런 퍼널 마케팅에 같이 공부를 하고 이걸 내 사업에 적용을 한다면 대표님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말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런 질문들, 당신이 왜 그 그룹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당신이 그 그룹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게 나의 진짜 해당하는 그룹, 기존 구성원,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서로 이게 받기만 하는 사람 말고요. 서로 같이 베풀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공간은 또 다른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만드는 거,
그래서 저도 정장식 대표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아서 끌어당겨서. 그래서 서로 막 뭔가 막 받으려고만 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하면 오래 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베푸고 서로 이렇게 맞추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때 또 이게 오래오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 신청서 페이지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퍼널보다도 만들기 쉽고 잠재 고객을 빠르게 출연해서 따뜻한 온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볼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연결성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진짜 이 신청자들이 나와 함께 이 정말 퍼널 마케팅의 여행에 떠나고 싶다. 뭐 이런 내 스토리를 들려주는 영상도 중요하고 연결성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신청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려주고 나서 이제 과제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일들 상담에 대비하는 영상이나 글을 읽게 하고 그다음 이제 신청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자가 먼저 전화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